지인이나 친구 중에 만나기만 하면 끝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쯤 있다. 이들은 상대방은 원한 적도 없는데 속까지 다 보일 만큼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이 항상 자기와 무엇인가를 같이 하고 자기에게 시간을 내주고 자신의 문제에 귀 기울이기를 한도 끝도 없이 기대한다.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쉴 틈 없이 쏟아내는 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피곤해져 집에 돌아와 쓰러지곤 한다. 인생에 무슨 비상사태가 이리도 많은지 이들은 매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황에 놓이고 궁지에 몰리고 언제나 급한 일이라며 만나기를 청한다. 이들이 혼자 힘으로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을 불러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바쁠 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다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답을 해주고 적절한 조언을 건네야 한다. 온 정성을 기울여 도대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발 말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묻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한두 번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옆에서 함께 있어주려고 당연히 신경을 쓸 것이다. 고민이나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친한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또 주변 사람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당연히 곁에 있어준다. 내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라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은 진심이다. 앞서 말한 이기적인 이야기꾼의 경우에도 고마운 마음은 진심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사람이 상대방의 최선을 다해 자신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었다고 느끼고 만족했을까? 매기는 전화를 할 때마다 지금 통화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법이 없다. 있잖아. 진짜 중요한 일이야. 너랑 지금 꼭 이야기해야 돼. 클라라는 오늘 회사에서도 깨지고 엄마와도 사소한 일로 다툰 직후라 지치고 힘들었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갔다.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지려고 해. 어쩌면 좋아? 진짜 헤어지면 어떡해? 난 정말 견디지 못할 거야. 클라라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다. 먼저 매기를 진정시키고 1시간 정도 달래고 나면 그녀는 남자친구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또 1시간 그녀의 편에 서서 공감을 해주고 나면 통화는 겨우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 클라라는 자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내가 정말 필요해. 이번엔 진짜 헤어질 것 같단 말이야. 클라라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매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꽤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절규 역시 매기와의 통화에서 늘 등장하는 패턴이었다. 클라라는 이제 대꾸할 기운도 없었다. 매번 친구가 처한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녀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반복됐다. 통화는 거의 3시간 후에나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클라라는 완전히 진이 다 빠지고 지쳐버렸다. 하지만 이번 통화로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번 통화 역시 늘 그렇듯이 똑같이 흘러갈 테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언제나 시간과 자리를 마련할 수는 없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맞장구 쳐줄 상황이 아닐 때도 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만을 말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들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 상대가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에 언제나 관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가 관심이 없다거나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문제를 던진다. 어떻게 해야 돼? 너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거야? 물론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도 있다. 이때 친한 지인이나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다면 정말 좋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누구든 힘든 시기에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안식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매달리고 해답과 답변을 요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균형을 깨트린다. 우정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가 요구해 오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커지면 지금껏 맺어왔던 관계마저 순식간에 흔들리고 만다. 우정과 인간관계는 모두 자유의지와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한 사람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끄집어내며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한다면 균형 잡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 상대에게서 과할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받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기 마련이고 이용당했다는 느낌마저 들기 때문이다. 기운을 다 빨라먹는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잡힌 셈이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어떤 관계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상대를 본인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지키는 데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만 내세우려 한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알아차리는 법. 언제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꺼내놓는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문제로 다루는 주제가 거의 항상 같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반복되는 못된 애인 이야기나 나쁜 상사에 대한 불평들.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려 하고 상대의 고민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해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다른 사람이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입장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 자신에게 시간을 집중적으로 내어주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즉각, 바로,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해주길 바란다면 더욱 큰 문제다. 자기에게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가끔은 전형적인 비난과 감정적 협박까지 덧붙인다. 너라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데 나를 모른 척하다니 너무 힘들다. 내가 그럴 줄 전혀 몰랐어. 에너지 뱀파이어는 불행해지면 불행해질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만약 에너지 뱀파이어가 자신과의 관계를 방해하려 든다면 이런 관계는 우정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철저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당신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압박이 되고 정신적으로 온 힘을 다 빼앗고 있다는 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우정이라는 관계는 절대 완벽한 평행을 이루는 법이 없다. 때로는 누군가 좀 더 많이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 상태가 반복되고 우정이 마치 심리치료처럼 누군가를 구출해주는 관계로 변할 위험이 보이면 이제는 시기가 온 것이다. 서로를 위해 무엇을 노력할 것인지 혹은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상대의 일에 어디까지 관여할 것이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시기가